할아버지 동화 이야기.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보물상자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읽는 책이랍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라 하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 오목단지의 지혜의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것.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나무를 베어다 파는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늘 웃으며 사는 행복한 부부였지요. 이웃의 어려운 일에는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는 부부를 마을 사람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추운 겨울 눈이 펑펑 내리고 땅이 얼어붙었지만 이런 겨울이야말로 땔감이 필요한 때이니 부부는 더 부지런히 장사를 했어요. 하루는 손을 호호 불며 시장에 가고 있는데 시장 한 구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추위에 떨며 채소를 팔고 있는 걸 보았어요. 부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등에 짊어지고 있던 나무들을 꺼내 불을 지폈어요. 이렇게 추운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어서 불을 쬐세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고맙구려. 할머니는 두 부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비록 나무를 팔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 부부는 행복하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당나귀를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산에서 더 많은 나무를 해올 수 있고 더 많은 나무를 실어다 팔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현명한 아내구려. 내일 당장 당나귀 한 마리를 삽시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부부는 시장으로 가 가격도 싸고 튼튼한 당나귀 한 마리를 샀어요. 이제부터 너는 우리와 한 가족이다.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당나귀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 냇가에 들렀어요. 조금 추워도 참거라. 우리 집은 너를 씻길 수 있을 만큼 넓지가 못하단다. 부부는 당나귀를 달래가며 여기저기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그때 아내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건 혹시?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 이것은? 아내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남편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당나귀의 갈기에 이것이 붙어있지 뭐예요? 아내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우리도 편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찌 이리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시장으로 되돌아갑시다. 기뻐하는 아내와 다르게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으로 가야지. 시장으로 돌아가다니요? 남편은 서둘러 당나귀 몸에 있는 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애를 태우고 있을 거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뜻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당나귀 장수를 만난 남편은 다이아몬드를 건넸어요. 내가 산 것은 당나귀이지 다이아몬드가 아니요. 당나귀 장수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당신이 사간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니 당신의 것이요. 당나귀 장수가 다이아몬드를 남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질 수 없다는 듯 말했지요. 내가 돈을 내고 산 물건 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소. 당나귀 장수와 남편의 실랑이는 한참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장에 퍼져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것을 볼 수 있어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법의 사과. 임금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약을 먹지 않으면 공주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 다녀간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신통한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시켜준다는 보고문을 붙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보고문을 붙이도록 해라.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라의 방방곡곡에 포고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포고문을 읽은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약이 무엇일까? 누가 공주님과 결혼하는 행운을 갖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 오늘부터 당장 약을 구하러 떠나야겠어.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사는 삼형제도 이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마을을 구경하다가 이 포고문을 읽게 된 것이지요. 다들 모여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 마지는 두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요? 공주님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군.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임금님의 포고문이 붙었어. 마지의 말에 두 동생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마법의 양탄자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군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진 둘째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가지 못할 데가 없지요. 옆에 있던 막내가 둘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궁궐에 가도 소용없어요. 막내는 주머니에서 마법의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 사과는 어떠한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과랍니다. 우리 이것들을 가지고 서둘러 궁궐로 가보자.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에 올라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삼형제는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습니다. 임금님과 삼형제는 사과를 먹는 공주의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사과의 마지막 한 입을 베어무는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공주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요. 병이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어요. 공주가 임금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약속대로 너희들 중 한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공주가 아픈 것도 몰랐을 테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겠지. 맨 먼저 마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요. 둘째가 질 수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삼형제의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형제의 신랑이가 말다툼으로 번져가고 있을 때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어요. 제 병을 낫게 해주신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어렵지만 세 분 중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면 마법의 사과를 가진 분과 결혼을 하겠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보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마법의 사과는 제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을 잃으신 것과 다름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제게 주셨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친구.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시오. 서둘러 궁궐로 들어오도록 하시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몹시 걱정이 된 남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서로 무엇이든 줄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였습니다. 임금님께서 갑자기 나를 보자고 하시네. 같이 궁궐에 가줄 수 있겠나? 친구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시려나 보군. 그렇다면 나는 안 가겠네. 괜히 나까지 벌을 받게 되면 어쩌나. 친구는 대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토록 친했던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남자는 너무 실망스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친한 친구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친구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남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를 보자 남자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네. 자네의 부탁이라면 내 뭐든지 들어주겠네. 남자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부탁이군. 나까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우린 친구이니 궁궐 문화까지만 함께 가주겠네. 궁궐까지는 나 혼자도 갈 수 있네. 난 나와 함께 임금님 앞에 가줄 친구가 필요한 걸세. 남자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미안하네. 난 요즘 일이 바빠서. 친구는 괜히 일을 하는 척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남자는 다시 다른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여서 어려운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어. 어렵겠지만 말이라도 꺼내보자. 남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한 남자는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함께 가주겠네. 뜻밖에도 친구는 선뜻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 때문에 자네까지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인가? 남자는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자네같이 착한 사람이 설마 벌이야 받겠는가? 만약 임금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자네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네. 그 친구는 서둘러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을 위하는 작은 마음. 어느 마을에 작은 배 한 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난 배를 타고 노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빠,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요. 배를 타고 좋아하는 두 아이들을 볼 때면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는 호수에 띄워놓았던 배를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호수의 물이 꽁꽁 얼면
배가 망가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를 많이 손봐야겠군. 배는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 작은 구멍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배는 마치 누군가 버린 것처럼 보기 흉했습니다. 우선 페인트나 칠해 놓아야겠어. 구멍은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고치면 되겠지. 그는 당장 사람을 불러 페인트 칠을 시켰습니다. 새 것처럼 말끔히 칠해 놓겠습니다. 페인트 공은 천천히 배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햇살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녹은 곳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차갑게 얼어있던 호수도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찰랑찰랑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겨우내 집안에서만 노느라 답답했던 아이들은 그에게 매달려 나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렵겠는걸. 마을에 나가봐야 했던 그는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호수에 배를 띄울게요. 아이들도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마구 졸라댔습니다.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아이들의 성화에 그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친구들을 만난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그동안의 근심도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신나게 뱃놀이를 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자신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뿔싸!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왜 그러는가? 친구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가보겠네. 그는 허둥지둥 식당을 나섰습니다. 즐겁게 뱃놀이를 할 아이들을 떠올리다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멍, 바로 배에 뚫렸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고치겠다고 수리를 미뤄두었던 배의 구멍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렸으면 어쩌지?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 또 멀었습니다. 그는 입이 바싹 마르고 숨이 멎을 듯이 괴로웠습니다. 그가 헐레벌떡 호수에 다다랐을 때 뱃놀이를 끝내고 배를 끌고 나오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너희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그는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은거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시름 놓은 그는 얼른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배에 뚫려있던 구멍은 이미 메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고친 기억이 없는데 말입니다. 혹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에 페인트 칠을 한 페인트공이었습니다. 그는 얼른 선물을 사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페인트공은 정중히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페인트 칠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작은 구멍을 메웠을 뿐인걸요. 당신의 그 작은 수고가 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페인트공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했답니다. 친구들, 오늘 밤도 엄마 품에 꼭 안겨서 행복한 꿈 꾸세요.